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은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울바운드 토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넥스트 핫 키워드가 이 소울바운드 토큰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사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한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략한 정의, 그리고 왜 필요한가?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인데요. 이런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은 지난 5월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텔리 부테린이 덱스에서 발표를 한 개념인데요. 탈중화 사회, 웹3의 영혼을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간 웹3에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뭐 디파이도 생겨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움직이고 이렇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기반의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회 신용도를 어떤 방식으로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소울 바운드 토큰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울 바운드 토큰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울 바운드 토큰은 이제 앞글자 따서 SBT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신원 토큰, 평판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토큰은 일종의 NFT와도 같은데 한번 발급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것이고 이제 바운딩이 되는 것이고 발행받은 지급에 바운딩이 돼버리고 다른 지갑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는 그런 토큰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서에서는 소울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소울은 계정이나 지갑 등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울 바운드 토큰은 어디서 왔는가 보시면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개념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퀘스트를 깨야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희귀한 아이템들이 보통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 아이템들은 이제 되게 힘들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를 다시 누군가에게 재판매하고 이럴 순 없고 이제 그냥 본인에게 붙는 아예 귀속이 돼버리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에서 이제 소울 바운드 토큰이 유래가 되었다. 여기에서 좀 고안이 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제 기존의 NFT와 SBT 비교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마스 벤처스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참고를 했고요. 좀 간단하게 좀 대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NFT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 아트나 특정 뭔가 콜렉터블스러운 그런 거에 이제 붙어서 같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이거를 세컨더리 시장에 뭔가 이제 판매를 하고 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SBT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송이 불가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BT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원 평판 토큰이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의 표현에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민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게 소실이 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여받은 문서나 인증서, 계약서 이런 것에서 이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제가 명확하게 잘 확인이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은 저희가 아파트를 사면은 뭐 아파트를 뭐 꾸밀 수 있고 거래할 수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뭐 부시거나 이럴 수 있는 권리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SBT는 특정한 권리는 액세스 권한을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NFT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소실 후에는 분실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양도했을 때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신원 증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벤트에서 참석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활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어제 이제 속보가 나가지고 좀 넣어봤는데요. 그간 좀 SBT는 실용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신원 증명을 위한 그런 토큰으로 일종의 소울바운드 토큰을 이제 출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이 SBT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드랍이나 아니면은 뭔가 보스를 방지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기능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좀 자격증명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SBT가 좀 복구 가능한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소셜 리커버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을 하고 이 지정한 사람들한테 만약에 지갑을 분실하거나 이랬을 때 좀 다시 키를 얻기 위해서 동의를 얻으면은 키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SBT 같은 경우에는, 소셜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SBT 같은 경우에 내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좀 SBT 이 토큰을 소유한 집단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이 선별이 되고, 이제 좀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은 좀 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어, 동의를 내가 얻어야 되는 사람들을 내가 지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좀 관리가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관리라던가 이런 게 좀 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SBT 토큰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전에 좀 짧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웹3 세계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웹3 기반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웹2 인프라를 활용하고 여기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시나 트위터 같이 좀 중앙화된 플랫폼에 의존해서 희속성이나 진위 증명 과정을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는 시별 공개 해지를 위해서 코인 투표 외의 활동을 웹2 인프라에 의존을 하더라. 뭐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3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분산된 키 관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화된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이런 거래소의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적이긴 하지만 SBT 토큰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좀 신원 증명도 원활해되고, 그리고 신용도가 쌓이고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 평가 기반의 저담보 대출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마켓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키 관리가 좀 더 용이해진다. 그리고 전략적 행동 강화가 용이해질 수 있다. 이거인데요. 이 전략적 행동 강화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네, 뒷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가 얼만큼 우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가 보면은 이제 SBT라는 토큰을 지닌 사람들의 속성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분포도나 상관계수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측정이 좀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BT를 통해서 공유나 권한을 관리나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로 파생되는 신규 시장이 창출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NFT 아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의 신원을 위조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어, 이제 우리가 그런 아트 같은 것들을 발행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진품인가 이런 게 좀 의문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모조품을 좀 만드는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SBT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트래킹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울이라는 지갑에 축적이 되면은 계속해서 좀 트래킹 할 수 있는 히스토리가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트다. 이런 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좀 SBT 같은 경우에는 신원증명 토큰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좀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가 대학 졸업 증명서라던가 교육 수료증과 같은 것들을 이제 개인에게 발행해 줄 수 있고 이 개인은 이걸 어차피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발행을 받으면 나는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혹은 어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교육 증명이나 마찬가지로 참여 증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도 강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는 시빌 공격이 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시빌 공격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51% 과반수를 득표해야지 뭔가 의견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어떤 한 특정 노드가 굉장히 많은 가짜 노드들을 만들어서 합의되지 않은 가짜 의견을 통과시킨다. 이게 좀 실외 공격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SBT 같은 경우에는 뭐 1토큰 1의결권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거버넌스 토큰을 가진 사람이 어떤 SBT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따져서 뭐 그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좀 이해관계자다 이러면은 가중치를 굉장히 낮게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SBT를 보면은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 이러면은 가중치를 높게 줄 수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고 다오의 시빌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담보 대출인데요.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회적인 신용도나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담보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의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가 쌓이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대출을 신청을 하면은 대출 승인함과 동시에 SBT를 발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환을 하면은 다시 이제 지불 증명 SBT를 발행하고 그 사람을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한 내에 계속해서 상환이 완수하게 되면은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건 영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대출할 때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디파이에서 대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보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예전 자료라서 조금 신뢰도가 낮은 것 같기는 하지만, 어, 한번 여기를 보시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LTV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이유에는 누가 얼마만큼의 신용도를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LTV가 낮은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SBT가 활성화가 되고 또 그걸로 신용도를 쌓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LTV를 높여서 토큰을 대출받을 수 있거나 혹은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과 향후에 그럼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려되어야 할 것에는 이미 그 백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결국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취급과 보호를 어떻게 우리가 해지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SBT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가는 그런 올라가는 정보들을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이다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거를 되게 다루는 미숙한 사람이 이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서에서는 한 가지 해지 방안으로 넣었던 거는 이 정보를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분리해서 넣자. 그러면은 좀 개인정보가 퍼져나가는 거 어느 정도 해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주목할 만한 투자 가치가 높은 사업 기업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NFT와 같이 좀 SBT도 유사한 그런 인프라나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신원증명 토큰이니까 결국에는 대학교나 특정 공공기관 이런 데서 뭔가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발급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기관들이 직접 발행을 하진 않을 테고 NFT를 발행을 해줬던 기업들이 있던 것처럼 결국에는 SBT도 발행을 대행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성행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SBT를 보관하는 그런 지갑도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이 토큰이 어떻게 쓰이고 왜 발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좀 설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시장에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신용도를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이걸 토대로 좀 대출 상품이 여러 개 파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어, 참여하는 그 개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일 테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도 뭔가 이제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